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입니다. 새벽 시간대부터 아침까지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넘쳤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대가 초토화됐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가평에서만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뒷산 경사면이 돌연랜드 논폭 파였습니다. 황토는 아래에 있는 마을을 덮쳤고 도로가 있던 곳은 아름드리 나무와 토사로 뒤덮여 경계를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들은 마당에 옆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산사태로 떠밀려온 흙더미에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벽부터 주방 집기까지 완전히 흙에 파묻힌 상태입니다. 강가 편의점 건물은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밀려 강물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뼈대 4개만 남고 싹 쓸려버렸어요. 토사물도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이 많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평군 신상리에선 주택 매몰로 70대 여성이 사망했고 마일리 캠핑장에선 텐트가 매몰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밤사이 200mm의 물폭탄을 맞은 가평에선 범람과 급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하천물이 휩쓴 가평 대보교 난간에선 급류에 쓸려 내려온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차를 타고 대피하던 80대 남성도 실종됐습니다. 몇 시간째 전깃줄에 몸을 감고 급류에 떠내려가는 걸 막은 시민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떠내려가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 잤던 방 거기가 떠내려가고 전깃줄이 있으니까 각자 이제 일단 하우스에다 묶어놓고 각자 몸 묶어놓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가평에서만 2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괴물 폭우에 직격탄을 맞은 경남 산청구는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사태로 토사와 잔해들이 쏟아지면서 복구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량. 흙탕물이 연신 흘러내리는 도로에서 멈춰섭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해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벼랑간 집채만한 토사물들이 앞으로 쏟아집니다. 산사태가 난 겁니다. 차량은 토사에 밀려 휘청이다 겨우 멈춰섭니다. 건물 잔해물들과 뒤엉킨 토사물은 순식간에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운전자는 토사물이 조금만 방향을 틀었어도 휩쓸려 갔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랬지. 그 보고 있는 장면이 어떻겠어요. 이거 저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 집도 밀린다 생각하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도 산사태가 덮쳤습니다. 토사가 휩쓸고 간 자리엔 겨우 한 가구만 남았습니다. 산사태가 난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집은 온데간데 없고 집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순간 확 내려와 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발을 그냥 벗고 쫓아 나왔는데 전화기고 이거 다 던지고 놓은 거예요. 비가 그치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었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전히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렇게 수마가 핥히고 간 산청군의 모습은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허준원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윗집 아랫집 어디 할 것 없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겨우 서 있는 벽체가 이곳이 집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피해를 입은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실내는 걸음 한 번 떼기도 힘듭니다. 벽이고 천장이고 온통 흙투성입니다. 뭘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뭘부터 치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마땅히 연락할 데도 없고 막막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침수된 차량이 방치된 채 있고요. 반대쪽을 살펴보면요. 밀려온 쓰레기와 농기구가 얽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컨테이너 빌딩도 아래 집안이 모두 쓸려 내려간 탓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도로 복구가 시작됐지만 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무가 워낙 많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넘게는 해야 될걸요. 예, 완전 복수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도 1,100여 명 주민이 돌아갈 곳을 잃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다 보니 답답함만 커집니다. 고향 집이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쳤는데 다시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비는 그쳤지만 수마가 3만 3천 산청 국민들에게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나 깊고 컸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번 폭우는 곳곳의 문화유산들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물인 산청 율곡사이 대웅전은 산사태로 무너졌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방구대 암각화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부서진 건물 앞에 돌탑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돌덩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불당을 덮친 진흙더미는 불상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시절 세워진 율곡사입니다. 조선 중기 새로 지은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사찰도 이번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급류와 흙더미에 벽체 일부와 부속 건물이 크게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에 물 내려오는 물이 그게 율곡사 쪽에서 내려온 물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성치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아프죠.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사연댐 수위가 58m를 훌쩍 넘으면서 암각화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암각화는 사연댐 수위가 53m 이상 상승할 때부터 잠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순천시 조계산자락 송광사도 진입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폭우 피해는 비단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물 밖으로 고개만 내민 이 소들의 모습이 가엾기만 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에 축사 주변은 접근할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소 200마리를 키우는 농부가 안타까운 마음에 축사 근처로 가보는 이유. 자세히 보니 물이 들어찬 축사 안에 고개만 겨우 내민 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쪽을 응시하며 연신 울어댑니다. 축사를 탈출한 소를 발견했지만 빠져나올 길이 없어 발만 굴러야 합니다. 여기 뭐 나올 데가 없어야지. 물이 다소 빠지자 황급히 축사로 갔지만 마주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소들의 사체를 마주한 겁니다. 폭우 피해 속에 겨우 건진 소들은 제대로 서기는커녕 여물조차 씹지 못합니다. 그 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후렴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때는 눈물 나와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런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인근 농가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닥에 있어야 할 물탱크가 비닐하우스 천장 위에 놓여 있고 출하를 준비했던 멜로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모두 버려야 합니다. 서산과 홍성,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도 어제까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상황. 노령층이 많다 보니 피해 복구는 엄두도 못 낸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견디기 힘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에 제주 해변을 찾은 사람들. 해수욕장 인근 바닥 분수까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부모님 거꾸로 너무 더우니 너희들은 괜찮냐. 저희는 거꾸로 그치 부모님은 비가 많이 오니 괜찮냐. 날씨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부채질로 연신 더위를 이겨보는 어르신들. 물살로 깎여나간 등산로만이 거의 유일한 폭우의 흔적입니다. 물이 넘을 정도로 비가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갑자기 비가 그치면서 광주 지방에 날씨가 이렇게 덥고 아주 그냥 못 견딜 정도로. 폭우 피해를 겪는 지역과 대조적으로 오늘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와 광주, 호남, 강원 영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오후 들어 폭염특보는 영남과 충남, 경기 남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일본 열도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부지방에 있던 비구름을 밀어내 폭염이 찾아온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쪽까지 확장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종료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읽힙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원 기자,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 임명을 유지한 데 대해선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점이 임명을 유지한 배경은 아니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끝모를 갑질과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명 철회 결정에 앞서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오늘 수작업 검증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 후보자의 논문들은 논문이 아닌 복제물, 이 데칼코마니 수준이었다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수작업으로 검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논문들을 일일이 대조했더니 논문이 아닌 복제물, 제목만 바꾼 데칼코마니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문제가 된 논문들이 겹쳐 포갠 듯 똑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험 설계나 데이터가 같은데도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하거나 문단 구조와 결론, 해석이 모두 비슷하고 표현만 일부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자 논문을 반복해 활용한 정황도 찾았다며 더 이상 이공계 관행 운운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슨 관행이고 뭐 이공계라 어떻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당연히 징계받아야 되죠.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논문 중복률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자 수작업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카피킬러는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 교수 단체인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일단 살렸군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 발표 내용 앞서 보셨듯이 지명 철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부담이 될 텐데 이유가 뭘까요? 네, 우 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를 살리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요. 우 수석이 종합보고를 한 건 어제였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면 그전부터 강 후보자는 살릴 것 같다는 기류가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선 일부 감지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진숙 후보자와는 다르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일을 잘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보다 답변을 제대로 못한 전문성 부족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
반면 강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정책 관련 질의에 무리 없이 답했고 적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보좌진에 할 거 보좌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사퇴 얘기를 했는데요. 부담이 없을까요? 네, 여기서는 강 후보자의 특수성이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이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현역 의원 낙마 사례는 0명입니다. 우수석은 오늘 국회의원이냐 아니냐가 고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했지만 20년 넘는 관행이 깨진다면 강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혹시 이런 인연이 오늘 결정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게 여권 내 해석입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친명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선대위 대변인도 맡았고 대통령 당선 후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했죠. 정책적 그리고 정무적으로 신뢰가 깊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단식 투쟁하던 시절 강 후보자가 이불을 덮어주며 챙겼던 영상이 재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해버렸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보통은 자진 사퇴 형태로 퇴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명 철회를 했다는 건 내가 잘못 뽑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살리는 대신 민심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의지도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진보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참여연대에 이어 오늘 경실련에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하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전직 보좌진 협의회도 사퇴 요구를 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강행이 부담되는 대목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론이 버텨졌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3일간 진행된 조사였는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할 것 같죠? 일단은 여론을 믿고 부담이 되더라도 가보겠다고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여론을 달랠 추가 행보로 강선우 후보자가 직접 결자 해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한 야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의도 당사를 찾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47일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 전 후보는 그간 성찰의 시간을 가져왔다면서 이재명 총통 독재 폭주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는 데다 행정부와 사법부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검을 통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야권 인사들을 옥죄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무법, 탈법,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만 골라 장관을 시킨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 때리기에 목소리를 높인 김 전 후보는 강한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의 분열을 치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겠습니다. 당 혁신위가 내놓은 인적 쇄신안에 대해선 당이 깨지고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이 된다면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항마로 꼽혀온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 전 대표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반구구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초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까지 당내 유력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유 전 의원과 당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당내 합리적 보수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먼저 반극우연대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후보 견제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 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전한길 씨 입당을 반대한 조은희 비대위원의 글도 공유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김 전 후보가 전한길 씨 입당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부터가 극우화의 시작이라며 친윤 비윤 따지지 않고 당내 극우화를 막는 전선을 최대한 넓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의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개혁 연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와 맞설 힘을 최대한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 집안의 집사로 알려진 측근 인사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피해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려 한 통일교 전 간부는 오늘로 통보받은 검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도왔다가 처벌을 받은 김모 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베트남 체류 중이었는데 지난 15일 태국에 입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5일은 김건희 특검이 김 씨 체포 영장을 청구한 날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귀국 대신 도피를 택한 걸로 보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놨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특검은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김 씨 회사에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선물하려 한 통일교 간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윤 씨의 출석 날짜를 오늘로 통보했는데 윤 씨 측이 하루 전인 어제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윤 씨 측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진술이 어렵다며 조사를 며칠 미뤄달란 입장입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연기 신청이라며 출석 불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구속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밀항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경찰과 해경에 항만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참모가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 지시라면서 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록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가 회수해 검토 중이던 2023년 8월 통화입니다. 녹취록에는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혐의자를 2명만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박 전 보좌관이 말하자 김 전 단장이 장관 지시냐고 묻고 박 전 보좌관이 맞다고 답하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원래 8명이었던 최상병 사망사건 혐의자를
6명으로 줄인 중간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었는데 이 통화 이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도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외압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자를 2명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불러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유통업계로선 오랜만에 찾아온 이 대목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음식점부터 편의점까지 마케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직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이 업체는 소비 쿠폰으로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면 단품 버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 편의점은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장어와 한우 같은 다양한 실속형 상품들을 출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 축산 상품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실속형 한우, 장어 등의 상품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가게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줘서 좀 나와서 시장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엄청 좋죠.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에겐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손님이 어제 나 그거 받으면 와서 살게 이러고 가니까 여기가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순위가 내리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안경을 낮추시는 경우도 그거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내일부터 시작되고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식당뿐 아니라 안경점, 약국,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거리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전 고깔에 가둔 뒤에 몹쓸 짓을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골목길에 젊은 남성이 고양이를 따라 몸을 낮춰 움직입니다. 고양이 등을 두드려주는가 싶더니 갑자기 목덜미를 낚아챕니다. 길에 놓여있던 안전고깔에 고양이를 넣고 연신 주먹을 휘두릅니다. 고양이 위에 올라타거나 발로 짓밟기도 합니다. 불을 붙이려 시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몸이 축 늘어진 고양이를 들고 어디론가 가려다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는 건물로 숨습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중구에서 길고양이 3세기를 학대한 2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안전고깔에 가둔 길고양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며 학대했습니다. 피가 굉장히 많이 혈흔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안전고깔 안에를 확인했을 때는 털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근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예뻐서 만졌는데 손에 핥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10평대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면서 좁지만 똘똘한 한 채로 그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재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규모 단지. 지난 2월 이곳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소형 평형이 40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에 40억 원대 진입은 처음입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대규모 단지 소형 평형 매매가가 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에 이곳 아파트 59제곱미터가 1억 4천만 원 오른 40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형 평형 매매 호가는 44억 원까지 오른 상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강남 재건축 기대 심리가 꺼지지 않은 데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실거주 수요가 소형 평형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규제가 있더라도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실제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1,398만 원으로 월별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죠. 베트남 하롱베이에선 유람선이 전복돼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 필리핀에선 거대한 바위가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유람선이 완전히 뒤집혀 붉은색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람선에서 구조된 탑승객은 넋이 나간 듯 축 늘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쯤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에서 승객 48명과 선원 5명 등 53명을 태운 유람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생존자는 10명에 불과합니다. Em rất là chồng và con em và bạn em, gia đình bạn em, tất cả mọi người đi, đừng ai nằm lại ở thuyền. 사고 당시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 번개가 동시에 몰아쳤고 이때 강한 돌풍이 불어 유람선이 순식간에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지로 한국에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사고 유람선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강아지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쯤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거대한 바위가 주택과 차량을 덮쳤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추가 낙석 피해가 우려돼 인근 도로는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옆나라 중국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이 시원한 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신선식품이 보관된 냉동고에서 버젓이 얼음을 훔쳐가는 민폐족들까지 몰리면서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한 대형마트. 얼음 보관함마다 머리와 상반신을 집어넣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음식 부패 방지를 위해 마트 측이 무료로 배포한 얼음을 쓸어 담으려는 겁니다. 아예 보관함 안에 들어가 얼음을 주워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트 측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40도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히러 대형마트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매장 바닥에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즐기는 등 민폐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외국계 대형 가구 매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침대에 제 집처럼 신발까지 벗고 잠을 자고 소파에 널브러져 쉽니다. 안내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영상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양심 없는 민폐 손님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 시간, 보통 14시간 이상은 걸리죠. 앞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속 여객기 시대가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만든 조용한 초음속 비행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렵한 모양의 항공기가 경납고를 빠져나와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개발 중인 초음속 항공기 X-59입니다. 나사는 X-59가 자체 동력으로 진행한 저속 활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속 1,700km를 넘는 마하 1.4의 속도로 설계된 X59는 직선거리 약 5,565km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사이를 3시간 반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여객기보다 2배 빠른 겁니다. X59 수준의 빠른 초음속 여객기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콩코드 등이 있었지만 100데시벨이 넘는 소음과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나사 측은 음속 돌파 시 발생하는 소음을 기존보다 약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 expect the X-59 to pave the way for commercial supersonic flight over land, cutting travel time in half. 나사 외에도 미국의 초음속 항공기 스타트업 붐 슈퍼소닉이나 중국 항공우주업체 등이 조용한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어제 충청권에 이어 오늘 영남권 경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는 전국 폭우 상황을 고려해서 선거 일정을 잠시 멈추자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62.55%의 지지를 얻어 박찬대 의원을 꺾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에 변함없이 말씀드린 대로 약속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 의원은 시원한 대표를, 박 의원은 여당다운 대표를 강조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습니다. 싸울 때는 단호하게, 일할 때는 유능하게. 정 의원이 어제 충청권과 비슷한 수준의 격차로 앞서면서 대야 투쟁력을 강조한 정 의원 측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있는 만큼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두 의원은 경선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해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선거보다 생명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판세를 뒤집기 위해선 시간을 더 갖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칭찬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인데요. 이달 초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에게 공개 칭찬을 받은 인물이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그거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래?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이번에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6.27 대책을 설계한 그 인물이죠. 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죠. 6.27 대출 규제 정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대통령으로부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엔 승진까지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위가요, 조직 개편 대상으로 꼽혀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선으로 2달 동안 공석이던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이대로 존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두고 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의 이 대권 주자들 얼굴이 보이는데 좀 이상합니다. 한 길에 대한 여러 길?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즘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운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기 씨를 놓고 당내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제 안철수 의원이 당을 불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면서 전 씨를 탈당시키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조은희 의원도 오늘 SNS에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전한길 씨의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전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구 기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이 전한길 씨를 직격한 걸까요? 사실은 전한길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먼저 언급한 겁니다. 그저께 서초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전한길 씨가 보수 우파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이렇게 말한 거죠. 한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응수한 거고요. 보수 우파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요. 예, 김 전 장관은 전한길 씨의 입당 절차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김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한길 씨를 일단 수용하자 뭐 이런 입장인 건가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열린 대화를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김 전 장관은 전 씨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도 출마하겠다고 하면 본인의 자유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줄곧 조용한 날이 없는 국민의힘. 이제는 전한길 씨를 둘러싸고 또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졌던 폭우는 끝이 났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도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신 다시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과 경기 남부, 대구 등에도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 최고 32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겠고요. 밤 사이에도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최저 26도, 강릉 27도에서 시작돼 한낮에 서울 31도, 강릉과 전주 34도 등 매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소나기 소식 잦습니다.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